끝없는 침묵과 어둠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한 집안. 그 안에서 조용히 미쳐가는 사람들.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검은 고양이. 하지만 그 고양이가 당신의 죄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오늘은 에드거 앨런 포의 소름 끼치는 단편 2편 어셔가의 문락 검은 고양이를 소개합니다. 어셔가의 문락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오래전 친구인 로데릭 어셔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로데릭은 몸과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절박한 심정으로 친구에게 방문을 요청합니다. 주인공은 즉시 어셔가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한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집은 오래되어 음산했고 거대한 균열이 건물을 수직으로 가르고 있었다. 어셔 집안은 예로부터 외부와 거의 교류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혈통이 거의 단절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습니다. 즉, 근친혼과 폐쇄성으로 이어진 퇴락한 귀족 가문입니다. 로데릭 어셔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리에 과민 반응을 보였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했으며 예술과 음악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로데릭은 주인공에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며 여동생 마들레인도 병으로 곧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마들레인은 실제로 죽은 듯 보이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로데릭은 시신을 지하 납골당에 안치하자고 제안하고 주인공은 그를 도와 여동생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며칠 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로데릭의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주인공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책 속에서 들려주는 장면과 동일한 소리가 집안에서 실제로 들려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 금속이 끌리는 소리, 비명. 그때 로데릭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들레인을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렸어.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피범벅이 된 마들레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로데릭에게 달려들어 함께 쓰러지고 결국 남매는 함께 죽고 맙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는 어셔의 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셔 가문 자체를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셔의 저택은 어셔 가문으로, 집의 균열은 가물의 붕괴로, 마들레인의 부활은 억눌린 비밀 혹은 무의식의 귀환을 뜻합니다. 남매의 죽음은 혈통의 종말을 의미하고 무너지는 집은 가문의 몰락, 정신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로데릭과 마들레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 연결된 인물처럼 그려지며 어떤 해석에선 한 인물의 양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검은 고양이 죄책감과 광기 끝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원래 착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물들을 사랑했고 특히 검은 고양이 플루토를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점점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동물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결국 가장 좋아했던 플루토에게 손을 댑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주인공은 이유 없이 플루토의 눈을 한쪽 찔러버리고 며칠 후 목에 줄을 매달아 나무에 고양이를 죽입니다. 나는 그 고양이를 죽였고 그 순간 내 양심은 사라졌다. 이후 주인공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고 집은 거의 전소됩니다. 그런데 불탄 벽 한가운데 고양이가 목이 매달린 형상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양이는 플루토와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가슴에 하얀 반점이 있는 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처음엔 이 고양이도 반갑게 여기지만 점점 주인공은 이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마치 플루토의 환생처럼 따라다니며 주인공을 끝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고양이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죽이려다 말리는 아내를 도끼로 살해해 버립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시체를 들고 지하실로 가서 벽 속에 시신을 은폐합니다. 완벽한 범죄였고 고양이도 보이지 않아 모든 증거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수색을 위해 집을 방문합니다. 주인공은 자신만만하게 수색을 지켜보다가 경찰에게 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겠다며 지하실 벽을 두드리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벽 속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검은 고양이는 인간 내면의 죄의식, 광기, 그리고 자기 파괴적 본능을 그린 소설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주인공의 죄책감의 화신이자 무의식의 목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의 하얀 반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스대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벽에 갇힌 아내의 시신 위에 앉은 고양이는 숨겨진 죄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상징입니다. 이 작품은 포가 보여주는 심리 호러의 진수로 초자연적인 요소 없이도 인간의 양심과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문학의 암묵적 낭만주의 시대로 문학의 특징은 이성보다 감정과 상상력, 상징성을 중시했습니다. 죽음, 광기, 죄책감, 초자연적 존재,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딕 소설의 형식과 결합하여 더욱 우물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어셔가의 몰락은 유럽 고딕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유럽 귀족 가문의 몰락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당대 미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함께 나아가고 있었지만 포는 여전히 9세기의 붕괴와 퇴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몰락해가는 귀족 문화로 어셔 가문은 외부와 단절된 채 유지된 귀족 혈통, 즉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존재들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발달돼 퇴행적인 미신과 불안은 당시 산업화와 과학 발전이 과속화되던 시기였지만 포는 그 이면의 인간 심리와 정신적 불안정에 집중했습니다. 정신병과 유전에 대한 관심은 가족 내 유전병이나 정신 이상에 대한 두려움이 문학 속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미국 사회에서도 도덕성과 금욕주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했습니다. 동시에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죄의식과 종교적 심판이라는 문제가 현실에서도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는 1830년에서 1840년대 미국에서 금주 운동이 활발했음을 나타내고 포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몰락 원인을 술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심판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던 시기로 숨긴 죄는 결국 드러난다는 도덕적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과학대 심리학 태동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동, 광기, 무의식에 대한 문학적 탐색으로 초기 심리 소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1809년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했습니다. 시인이며 소설가, 문화평론가, 편집자입니다. 미국 최초의 프로 작가 중 한 명으로 글쓰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공포, 추리, 심리소설의 선구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글은 인간의 무의식, 광기, 죄책감, 죽음, 고립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추리 소설의 창시자로 평가되며 대표작으로는 모르그 거리의 살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사망하고 후원자와의 불화, 아내의 병사, 가난과 알코올 중독 등 그의 불행한 삶 자체가 작품 분위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어셔가의 몰락, 검은 고양이,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시로는 유명한 애너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셔가 저택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저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마들렌이 살아 돌아오는 장면은 현실적인가요? 이 장면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검은 고양이는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어셔가의 몰락은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이 아니라 쇠락한 가문, 병든 정신, 고립된 인간의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이 소설이 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엔딩 공포, 추리, 심리소설을 정립한 포의 완벽 정리. 진짜 공포는 괴물이나 유령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본성과 죄의식일지도 모릅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 사실을 가장 섬뜩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 미국 문학이 자리를 잡아가던 과도기에 쓰였으며 에드거 앨런 포는 미국 최초로 공포, 추리, 심리 소설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